2024년 5월 23일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중국 내 미국의 군수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둘 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대만이 분리 독립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돕는 건 역시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섬과 중국 대륙에 가까운 진먼섬, 마주섬을 포위하고 하는 전격적인 군사행동은 중국이 강하다는 자신감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불안하다는 방증일까요? 또한 중국이 보잉사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록히드 마틴을 포함해 12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대만과의 문제로 연관지어 민족주의 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만과 대만에 대한 경고겠지만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주의로 호소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두파 혈류를 인용했습니다. 대만을 분리 독립하려는 세력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파 혈류는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문구죠. 그런데 이미 2021년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외세가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력 차이는 오히려 중국이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용과 대내 정치용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영상은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국력 차이의 추세를 볼 것이라 GDP라는 지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는 한 나라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량을 의미합니다. 물론 GDP가 만능은 아닙니다.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할 때는 더 많은 지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지표라는 점에서 GDP를 통해 설명해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세계은행 통계로 2021년 미국의 GDP는 23.32조 달러였습니다. 이때 중국은 17.82조 달러였습니다. 양국의 GDP는 전세계 GDP에서 24%와 17.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2001년과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2001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세계 GDP에서 3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4%였죠.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나 1991년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0년에 걸쳐 공을 들여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고 그 결과는 중국의 충격적 수준의 경제성장입니다. 20년 만에 4.4배로 국력이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7% 정도 국력의 상대적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 당시 믿었던 생각은 부유하게 만들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1945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경험했고 1960년대 한국과 대만에서 실험해본 결과였죠. 그런데 중국은 부유하지만 비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놀라운 해군력 증강으로 영토 분쟁을 강화하는 현상 타파 성향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 불리는 25%의 관세를 때린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공급망 통제 정책으로 첨단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국력 성장과 중국의 상대적 침체죠. 다시 GDP로 돌아와 봅시다. 2022년 미국 GDP는 25.44조 달러입니다. 2021년에 23.32조 달러보다 2.12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2022년 GDP인 1.67조 달러, 캐나다의 2.13조 달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캐나다 전체 경제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2020년 GDP 21.06조 달러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4.38조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GDP를 27조 9,60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보다 2.52조 달러가 증가한 것이죠. 같은 기간 중국을 봅시다. 세계은행 통계로 중국은 2021년 17.82조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17.96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1,400억 달러만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14.69조 달러에서 2021년 17.82조 달러로 3.13조 달러가 늘어난 것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의 GDP를 126조 582억 위안으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 대비 5.2%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발표를 달러로 환산하면 17.42조 달러가 됩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가 세계은행 통계보다 적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인 세계은행의 통계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2022년 17.96조 달러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5.2%가 늘었다고 하면 9,339억 불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중국 GDP는 18.9조 달러가 됩니다. 아직 세계은행의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니 신뢰성이 좀 떨어져도 동일한 비교를 위해 좀 너그럽게 보자고요. 이제 두 나라의 GDP 차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 명목 GDP 차이는 5조 5천억 불입니다. 2022년의 차이는 7조 4,800억 불로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9조 달러가 됩니다. 물론 이 수치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발표가 5%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데이터에 손대기가 쉽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중국의 소비 둔화, 실업률 증가, 부동산 침체와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는 아쉽겠지만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견제, 중국 내 소비력 약화가 그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온 중국이 앞으로 나가려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중국의 국력이 주춤하거나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중국의 애국심을 이용한 공세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국력이 쇠퇴하고 어려울 때 도발하는 경우가 일본이 1941년 미국을 공격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